60 이후 관계 스트레스 줄이는 10가지 지혜. 안녕하세요. 오늘은 60세 이후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때로는 가장 힘든 부분, 바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환갑을 넘기면서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사람 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걸까? 자식들과는 왜 자꾸 부딪히는 걸까? 오랜 친구들과도 어색해지는 이유는 뭘까? 이런 질문들 말입니다. 사실 60세 이후는 관계의 대전환기입니다. 직장에서 은퇴하면서 동료 관계가 사라지고 자녀들은 독립해서 살고 배우자와 보내는 시간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이전에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씩 만나던 관계들이 이제는 훨씬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참고 살아온 세대입니다. 전쟁과 가난을 겪으며 자신보다 가족을,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는 뒤로 미뤄두고 살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60이 넘으면서 이런 억눌린 감정들이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60세 이후야말로 진정으로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회적 역할이나 의무에서 조금 자유로워졌고 인생의 경험도 충분히 쌓였으며 무엇보다 시간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런 조건들은 관계를 새롭게 정리하고 진정으로 소중한 인연들과 깊은 유대를 만들어가기에 완벽한 환경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60세 이후 겪게 되는 다양한 관계, 스트레스의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배우자, 자녀, 친구, 형제자매, 그리고 새로운 인연들과의 관계에서 평화와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들을 드리겠습니다. 1. 배우자 관계에서 은퇴 후 24시간을 함께하는 지혜. 은퇴 후 가장 먼저 마주하는 관계의 변화는 바로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직장 생활 40년 동안은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돌아오는 생활이었지만 이제는 하루 종일 집에서 함께 있게 됩니다. 많은 부부들이 이 시기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남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아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막상 매일 집에 있으니까 서로 답답하고 자꾸 부딪히게 됩니다. 또 어떤 아내분은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집안일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라고 하소연하십니다. 이런 갈등의 핵심은 영역 침범입니다. 남편은 평생 직장이라는 자신의 영역에서 일했고 아내는 가정이라는 자신의 영역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남편이 아내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해결의 첫 번째 열쇠는 각자의 공간과 시간 확보입니다. 함께 있어도 각자의 영역을 존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베란다나 작은 서재를 자신의 공간으로 만들고 아내는 주방이나 거실 한쪽을 자신만의 공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2-3시간은 각자 자기 일을 하는 시간으로 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공동활동 찾기입니다. 젊었을 때 데이트하듯이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세요. 산책, 등산, 탁구, 배드민턴, 요리, 여행 등 둘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시작하면 관계가 새롭게 활력을 얻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한 부부는 65세에 함께 우쿨렐레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요양원에 봉사 공연을 다니며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 표현하기입니다. 오래 산 부부일수록 감사를 표현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은 것에라도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당신이 있어 참 좋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이런 말들이 쌓이면 관계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네 번째는 과거에 매달리지 않기입니다. 그때 당신이 그랬잖아. 30년 전에 내가 그랬는데 라며 과거의 상처를 꺼내는 것은 현재의 관계를 망칩니다. 이제는 용서하고 내려놓을 때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남은 20-30년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녀관계 독립한 자녀와의 건강한 거리 찾기. 60대 부모들이 겪는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가 바로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키워놨더니 무시하더라. 손주 보고 싶다고 했더니 간섭하지 말라고 한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고맙다는 말도 없다는 하소연을 자주 듣습니다. 이런 갈등의 뿌리에는 세대 차이와 역할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효를 중시하며 자랐지만 지금 자녀 세대는 개인의 독립과 자유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한 부모 역할도 변해야 하는데 여전히 보호자나 양육자로 남으려 하면서 충돌이 생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계선 긋기입니다. 자녀가 30대, 40대가 되었다면 이제 그들은 완전한 성인입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 육아 방식, 직장 선택, 돈 쓰는 방법 등은 그들의 몫입니다. 물론 조언을 구하면 지혜를 나눠줄 수 있지만 구하지도 않는데 나서는 것은 간섭입니다. 한 어머니는 이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자녀가 먼저 물어보지 않으면 조언하지 않는다.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나서지 않는다. 대신 언제든 필요하면 달려갈 준비는 되어 있다고 알려둔다. 이 원칙을 세운 후 며느리와의 관계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기대 낮추기도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당연히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는 기대는 실망과 분노로 이어집니다. 자녀를 키운 것은 부모의 선택이었고 의무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기보다는 자녀가 건강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세요. 손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지만 자녀 부부의 방식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키웠는데라며 육아에 간섭하면 갈등만 생깁니다. 대신 요즘은 어떻게 하는 게 좋대? 내가 편한 대로 해.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해라는 태도가 훨씬 환영받습니다. 경제적 지원도 신중해야 합니다. 능력되는 범위에서 돕는 것은 좋지만 자신의 노후 자금을 다 털어서 자녀에게 주는 것은 결국 나중에 더 큰 부담을 만듭니다.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나는 내 노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 너희는 너희 가정 걱정이나 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경제적 독립입니다. 3. 형제자매 관계 노년의 형제의 회복하기. 60이 넘으면 형제자매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부모님 봉양 문제, 재산 상속 문제, 조카들 결혼 문제 등으로 평생 사이좋게 지내던 형제들이 등을 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는 가장 큰 갈등 요인입니다. 나만 고생한다. 다른 형제들은 돈도 안 보낸다. 나는 직장 때문에 못 모시는데 자꾸 뭐라고 한다는 불만들이 쌓입니다. 여기에 상속 문제까지 얽히면 평생의 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솔직한 대화가 필수입니다. 형제들이 모여서 각자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나눠야 합니다. 직접 모시기 어려운 형제는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가까이 사는 형제는 자주 방문하고 이런 식으로 역할을 명확히 하면 불만이 줄어듭니다. 중요한 것은 공평함보다 공정함입니다. 모든 형제가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형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나누려다 보면 오히려 갈등만 커집니다. 대신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되 그것을 서로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 재산 상속 문제는 더욱 민감합니다. 가능하다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한 기대나 추측은 나중에 큰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부모님이 판단력이 있으실 때 유언을 남기시거나 재산을 정리하시도록 권유하는 것이 형제 간 화목을 지키는 길입니다. 만약 이미 갈등이 생겼다면 먼저 손 내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때 좀 심했어. 우리 이제 그만 화해하자. 남은 인생 얼마나 된다고 이러고 살겠어 라고 먼저 말하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재산보다 형제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4. 친구 관계 진짜 친구와 진한 우정 만들기. 60이 넘으면 친구 관계도 달라집니다. 직장 동료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학창시절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기거나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반면에 교회, 성당, 절, 등산 모임, 취미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관계의 질입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위로할 수 있는 몇 명의 친구면 충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런 깊은 우정입니다. 정기적인 만남을 만드세요. 매주 수요일 오전에는 등산 모임,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는 학교 동창들과 점심, 이런 식으로 규칙적인 만남의 틀을 만들면 관계가 유지됩니다. 막연히 나중에 보자, 시간 나면 연락해라고 하면 결국 만나지 못합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경계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지나친 참견은 부담입니다. 내 아들은 왜 아직도 결혼 안 해? 요즘 돈은 좀 어때? 건강검진 결과는 어땠어? 같은 질문은 친밀함이 아니라 간섭입니다. 친구가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면 묻지 않는 것이 예의입니다. 베푸는 관계를 만드세요. 친구끼리 밥을 사주고 받는 것도 좋지만 함께 봉사활동을 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활동을 하면 우정이 더 깊어집니다.
부산의 한 친구 모임은 매달 요양원을 방문해서 어르신들 손발톱을 깎아드리고 이야기 상대가 되어드립니다. 이런 활동을 함께하면서 그들의 우정은 더욱 단단해졌다고 합니다. 친구와의 갈등이 생겼을 때는 직접 대화로 풀어야 합니다. 다른 친구에게 뒷담화를 하거나 소문을 퍼뜨리면 관계가 망가집니다. 그때 내 말이 좀 섭섭했어. 우리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해보자고. 직접 말하세요. 오래된 친구일수록 솔직한 대화가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또 새로운 인연 만들기 열린 마음으로 세상과 연결되기. 60 이후에는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존 관계만 유지하다 보면 점점 세상이 좁아집니다. 하지만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것이 삶에 활력을 줍니다. 평생학습 기간을 활용하세요. 각 지자체마다 노인복지관, 평생학습센터, 문화센터 등에서 다양한 강좌를 운영합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외국어, 악기, 미술, 글쓰기 등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재능을 나누면서 보람도 느끼고 새로운 인연도 만들 수 있습니다. 교육봉사, 급식봉사, 환경봉사, 멘토링 등 다양한 기회가 있습니다. 대전에 사는 한 분은 70세에 도서관 책 읽어주기 봉사를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만난 봉사자들과 이제는 가족처럼 지낸다고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도전해보세요. 요즘은 시니어들을 위한 온라인 카페나 모임도 많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하다가 오프라인 모임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등산, 여행, 사진, 요리 등 자신의 취미와 관련된 온라인 모임을 찾아보세요. 새로운 인연을 만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너무 급하게 친해지려 하지 마세요. 관계는 천천히 쌓이는 것입니다. 둘째, 금전 거래는 조심하세요. 새로 만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 권유를 받는 것은 위험합니다. 셋째,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하지 마세요. 세대도 다르고 배경도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성숙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6. 갈등 해결의 기술. 평화롭게 의견 차이 다루기. 관계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60 이후에는 다툼의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 지혜롭게 풀어가는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감정과 사실 구분하기입니다. 당신은 항상 나를 무시해라고 하면 상대방은 방어적이 됩니다. 대신 아까 내가 말할 때 휴대폰만 보니까 내 이야기를 안 듣는 것 같아서 섭섭했어 라고 구체적인 행동과 느낌을 말하세요. 두 번째는 나 전달법 사용하기입니다. 당신이 잘못했어요 메서지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꼈어의 메서지로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맨날 늦어? 보다 약속 시간에 기다리면 나는 불안하고 화가 나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훨씬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세 번째는 타이밍 선택하기입니다. 상대방이 피곤하거나 배고프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면 잘 안됩니다. 지금 이야기해도 될까? 오늘은 좀 피곤해 보이는데 내일 이야기하는 게 어때? 처럼 타이밍을 고려하세요. 네 번째는 경청하기입니다.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끊거나 반박하면 대화가 안됩니다. 그렇구나,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졌겠네라고 먼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해주세요. 그래야 상대방도 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해결보다 이해 우선하기입니다. 특히 남성들은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내가 힘들다고 하면 그럼 이렇게 해라고 조언부터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그랬구나라는 말이 때로는 어떤 조언보다 위로가 됩니다. 여섯 번째는 사과와 용서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지 못하고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라는 말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높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사과하면 괜찮아, 이제 잊어버리자라고 용서해주세요. 7.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관계의 균형 찾기. 역설적이지만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오히려 관계가 피곤해지고 스트레스가 됩니다. 혼자만의 취미 하나쯤은 가지세요. 책 읽기, 글쓰기, 그림 그리기, 산책, 명상 등 혼자 조용히 즐길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간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부산에 사는 한 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일기를 씁니다. 어제 있었던 일, 느꼈던 감정, 감사한 일들을 적습니다. 이 시간이 있어서 하루 종일 남편이나 자식들과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즘은 시니어들도 카카오톡, 유튜브에 빠져서 하루 종일 휴대폰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관계 스트레스입니다. 끊임없이 메시지에 반응하고 누군가의 소식을 보면서 비교하고 부러워하는 것도 피곤한 일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로 여기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진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8. 건강한 경계선, 거절할 수 있는 용기. 관계 스트레스의 많은 부분은 거절하지 못해서 생깁니다. 하기 싫은데 미안해서 하고, 주고 싶지 않은데 관계 때문에 주고, 가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가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아니요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미안한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 나는 다른 계획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고맙지만 그건 받지 않을게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거절하되 관계를 끊지 않는 방법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을까? 내 형편상 이 정도까지만 가능해 같은 말로 부드럽게 경계를 그으면서도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돈 문제는 명확해야 합니다. 친구나 친척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줄 수 있으면 주고 못 주면 명확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애매하게 나중에 좀 이따가라고 하면 오히려 관계만 나빠집니다. 9. 관계의 단수나 진짜 중요한 사람에게 집중하기.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가 한정됩니다.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하려고 하면 오히려 중요한 관계도 소홀해집니다. 이제는 관계를 단순화할 때입니다. 관계 정리를 해보세요. 1년에 한 번쯤 자신의 인간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충전되는가? 고갈되는가?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가? 같은 질문을 해보세요. 에너지 뱀파이어를 멀리하세요.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요구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거나 최소한으로 줄이세요.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스트레스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핵심 관계에 집중하세요. 정말 중요한 5-10명의 사람들, 배우자, 자녀, 절친한 친구들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세요. 이들과의 관계를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수십 명의 얕은 관계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10. 자기 자신과의 관계, 스스로를 사랑하기. 모든 관계의 출발점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가혹해지기 쉽습니다. 자기 돌봄을 실천하세요. 좋은 음식을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충분히 쉬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모두 자기 사랑입니다. 나이 들어서 이제 늙었는데라며 자신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자기 칭찬도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살았어.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우리 세대는 자기 칭찬에 너무 인색합니다. 과거의 나 용서하기도 중요합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어 라며 자책하지 마세요. 그때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나를 용서하고 현재의 나를 받아들일 때입니다. 결론. 60 이후의 관계 스트레스는 사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기회입니다. 이제는 의문화체면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원해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유가 생겼습니다. 핵심은 선택입니다.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어떤 관계를 새로 만들 것인가, 어떤 관계를 정리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의 기준은 단 하나, 이 관계가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가입니다. 좋은 관계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솔직함입니다. 가식 없이 진심을 나누는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다. 둘째, 존중입니다. 나와 다른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경계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관계는 정원과 같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가지를 쳐야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방치하면 황무지가 되지만 정성을 쏟으면 아름다운 정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배우자도, 자녀도, 친구도 모두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나 자신도 불완전합니다. 이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이 시간을 관계 스트레스로 허비하지 마세요. 대신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그것이 우리의 노년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하나를 선택해보세요. 배우자에게 감사 인사하기, 자녀에게 먼저 전화하기, 오래된 친구에게 문자 보내기, 혼자만의 시간 30분 갖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따뜻한 관계로 가득 차고 진정한 평화와 기쁨으로 넘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